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생활을 돌보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를 넘은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성폭력에도 노출돼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짝을 지어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하는 취약가구 방문 상담에 나섭니다. 사람 1명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을 지나 10제곱미터 남짓한 창고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수염 좀 깎으셨네. 그래도 우리가 면도기 사다 주니까. 오늘 그쵸, 내일 맞아. 20일 생계비 나오는 날이잖아요. 기억 잘 하시네. 하지만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를 만나야 하는 업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 여성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혼자 사는 중년 남성 가구를 방문할 때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제주시 화북동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던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공연음란죄로 구속됐는데 조사 결과 이전에도 정신적인 문제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 위험도가 좀 높으신 분을 방문을 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 침대 이불 밑에 칼을 숨겨놓고 계셨던 분도 계셨고요.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또 야간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인 전화로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제주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관기관에서의 그런 협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시청 내에 어떤 청경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가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방문 관리가 필요한 제주도 내 취약계층은 천여 가구. 하지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외에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현역 제주도의원 43명도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토지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전후인 지난 2015년 1년 동안 성산읍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거래 6,700건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의원 43명과 동일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이 확인된 제주도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투기 등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인 제도 개선 분야로 개발 사업의 사전 검토 단계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배치하는 등 제주특별법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 정책회의에서 내실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 제주의 미래 가치와 맞는 사업인지 최대한 선별해 사업자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주 지역의 대기업 시내 면세점을 한 곳 더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물론 제주도와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9개월 동안이나 사업자 공모를 미뤄왔던 정부가 뒤늦게 제주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 최근 3년 동안 도내 면세점 매출액이 48% 늘어 요건을 충족했다는 건데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에서도 신규 특허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관세청은 사업자 공모를 9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 결국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시내 면세점에 대한 제주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소상공인 단체와 경제계 인사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상조고 상생 방안도 불투명하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입점 자체가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 도민의 의견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관세청은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면세점 추진이나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면세점을 계속 추진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 중이라고요? 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지난주 제주도에 갑자기 간담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해놓고선 지역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진출을 계획했던 신세계 면세점이 서울 강남점을 폐점하는 등 면세업계의 불황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100억 원 상당의 매매 계약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재미성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아트 플랫폼을 계획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늘 제주시 중앙로 재미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 재미성 건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내년 초 국비를 확보해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루질, 즉 맨손업에 총량제를 도입하고 야간 채취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맨손업 신고업체 정수를 정해 마을 어장을 부분적으로 개장하고 예약 인원만 수산물 채취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맨손업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마을 어촌계와 수중 레저인 사이에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각계의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일본 지자체와 연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수중 레저협회와 바다포럼 회원들이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 회원들은 하얀색 방제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 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 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들은 굳게 닫힌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항의 서한과 항의 피켓을 붙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는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의 대응책 마련보다는 방류 결정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한일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정책은 일본 국민들이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 지자체 간의 어떤 협조 체제를 구축할 준비라든가 대응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는지. 한일연안 시도원 교류지사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일본 정부에도 그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 바다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 연안에 이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설비들이 100% 좀 갖춰져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없고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해양환경공단,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 지역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제주산 수산물의 국내 소비와 일본 수출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이세키 요시야스 주제주 일본 총영사를 처음으로 초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세키 총영사를 집무실로 불러 오염수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세키 영사도 제주도의 상황을 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없이 거주지까지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걸러지지 못한 겁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양식장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 1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A씨. A씨는 출국 전 현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의심 증상이 없어 인천공항을 나왔습니다. PCR 테스트 받아오는 거고요. 네. 일단 그쪽 나라에서 거기서 증상 이제 검사하고 난 다음에 뭐 따로 발열 증상 있는 사람들만 이제 치료받도록 하는 거고. A씨는 같은 날 밤 국내선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마중 나온 동료와 함께 서귀포 지역 양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제주도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거주지까지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보건소 직원에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보건소 측이 보낸 구급차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로 실려와 검사를 받았는데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아 서귀포 의료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A씨와 접촉한 동료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자기 관할 보건소 거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확인을 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만 쓸 수 있는 그 단독 쪽에 해가지고 격리되어 있었어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가 영어가 서툴러 진단검사 안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간 해외 입국자는 지금까지 4명. 코로나19 4차 유행 기로에 선 지금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역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67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674번째 확진자 A씨는 경남 의령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관광 온 확진자의 가족이며 675번째 확진자 B씨는 충남 논산시 6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물질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주사기 수거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제주에서는 이물질 주사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 정립위원구 유족회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옛 경찰지서터에 세운 표지석 11개가 4.3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표석이 군경 토벌대에 의한 주민 학살은 담지 않거나 가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무장대를 폭도라고 지칭해 이념 갈등과 공동체 분열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와 제주고 총동문회는 오늘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제주고 항일 애국지사 가운데 서훈을 받은 고순음 지사 등 6명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주고와 총동문회는 항일지사의 얼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에도 홍원표 지사 등 항일지사 3명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제주 출신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의 폭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김우남 회장의 부정채용 시도 의혹과 관련해 폭언과 갑질 피해자 10여 명을 조사했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던 전직 보좌관 A씨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사회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노조가 소속된 전국농업노조연합회는 김우남 회장을 정부가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마사회 내 일부 노조는 김 회장의 사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53살 여성인 A씨가 2주 전 고사리를 채취하다 진드기에 물려 지난 14일 발열과 설사, 구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SFTS 검사를 받았고 오늘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